지금 같은 상황이 똑같이 또 계엄해제 요구를 하면 되죠. 국회가. 과연 그런 무리수를 둘까? 진짜 졸속으로 급하게 이 포고령이 만들어졌나 보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처단한다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공포스러운, 면제가 될 수가 없죠. 본인 책임져야죠. 그럼 난 모른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7일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제 네.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헌재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유임 체제로 네. 구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도 좀 어떤 심리가 이루어진다거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7명이 모이지 않으면, 즉 6명까지 모이면은 심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가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신만 청구했고, 그러면서 효력정지 간첩은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인용됐죠.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심판의 종국 결정이 날 때까지 7명 이상이 모여야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6명이든 5명이든 4명이든 그 재판관이 있으면 심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하기 또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할 할 수는 있는데 7명 이상 모여야 심리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 이제 효력 정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결정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6명이 모여서 결정을 할까? 만약 가정으로 정말 탄핵 소추가 됐는데 국회가 나머지 3명에 대한 선출을 하지 않는다.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게 장기간 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3월 2일인가 초에 탄핵 소추안이 표결됐고 5월 중순에 이제 결정이 났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12월 중순에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3월 초에, 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6인 모두가 탄핵 의견이다. 그러면 9명이 모이나 6명이 모이나 종국 결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서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의 재판관으로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선고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전복 예. 뭐 이런 건데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예.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죄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란한다는 게 사실은 맞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 가지고 이런 게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할 일도 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안 했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내란 음모죄, 그다음에 그 전두환 노태우 씨가 이제 그 내란죄로 이제 처벌받았고, 그다음에 이석기 당시 그 통진당 의원 거기가 이제 내란 음모죄로 이렇게 처벌받은 예는 있지만 내란죄로 이렇게 그 처벌한 사례도 잘 많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구속 요건이라든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이런 판례라는 게 이렇게 축적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또 한 가지 또 그 관심이 모아졌던 게 포고령 중에 5항입니다. 전공이 문항이 들어가서 이거는 아니 전공이 그럼 반국가 세력인가 이런 네. 의아심을 좀 생각하게 하고 그 의사 단체나 전공의도 굉장히 반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료 사태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넣었을 텐데 처단한다는 용어가 2번 나오거든요. 지금 저도 깜짝 놀라서 처단, 내가 모르는 또 어느 법률에 처단이라는 용어가 써 있나. 처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처단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진짜 졸속으로 급하게 이 포고령이 만들어졌나 보다.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그 계엄사령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처단한다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공포스러운 그런 얘기가 들죠. 전공위에서 처단한다고 되어 있고 맨 끝에 위에 이런 포고령을 위반하면 또 처단한다 그러는데 처단하고 처단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공위들은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끝에서 위 포고령을 1호부터 6호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오후에서만 그 안에서 또 처단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두 번 처단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졌구나. 다른 1호부터 4호는 그만다예요. 그리고 6호는 조치한다거든요. 5호만 처단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협회가 전국 쪽에서도 뭐 이렇게 반발이 그런데 제가 전공이라도 좀 반발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그러면 처단한다 그러고 밑에서 또 처단한다 그러고.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을 한 겁니다. 사인도 했고 그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나갔는데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고령이 본인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좀 검토 이미 마쳤다, 발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고령이 과연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누가 했는지보단 그 책임은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책임은 계엄사령관이지 뭐. 나는 몰랐다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면제부 될 수가 없죠. 본인 책임져야죠. 계엄 발동하고 나서 실제 그 진압형에 군인들이지 뭐 대통령하고 계엄사령관 했나요? 그럼 난 모른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위에서 그 지시한 사람이라든가 계엄을 발동한 주체, 포고령을 발동한 주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짓게 되는 거죠. 계엄 포고 선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향후에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것 같은데, 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건 일단은 그 어떤 범죄 혐의 그 도피의 우려가 있으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을 테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내란죄 성립이라든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에 대해서 수사를 앞으로 하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기소를 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게 이제 2번 통제를 한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46분께 일단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발표 이후에 11시 37분에 이제 다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찰의 이 국회 통제, 이거는 위법성이 없는 걸까요? 계엄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국회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권력에 의한 통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뭐 계엄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군이 장악하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의 그쪽에 이제 지시를 통해서 차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국회의 의결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77조에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국회 통과입니까?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는 기간입니까? 해제 선포를 한 순간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엄법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가 언제냐? 1시간이냐?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계엄을 해제할 때도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의사정결수가 안 돼서 못했다고 이런 얘기도 뭐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시간이 길느냐 짧으냐 문제보다도 그렇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바로 모일 수가 없다? 모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진짜 앞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2차 계엄 선포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이제 1차 계엄 선포를 의심했던 그 의원이 그동안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이나 행동 패턴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떤 이런 예언을 했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2차 선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도 해수에 제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외세가 침략했다가 물리쳤어요.
비상계엄 선포해야 되겠죠. 그때 내년이라고 쳐들어오지 않는다 보자. 이거 제한도 따면 큰일 나죠. 제한이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거는. 설마 2차 계엄이 있겠냐. 근데 예를 뭐 시민들이 저항이 심해가지고 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럼 뭐 계엄 선포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또 적절하지 않은 계엄령을 발동한다. 그럼 아직 22대 국회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국회가 또 바로 지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또 바로 또 계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170명인데 저걸 왜 하지? 한 생각이 전 발표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2차 계엄을 발표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 똑같이 또 바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되죠. 국회가. 과연 그런 무리수를 둘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 계엄법을 수정하는 거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선포하도록 하는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 71조 1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위배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 승인을 사후 승인도 안 되고 국회가 해제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강하고 게다가 동의를 얻어서 한다. 국가적 비상사태인데 국회에 동의를 얻을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자꾸 우리는 이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못하게 발동이 됐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행사돼야 되는 그 대통령의 긴급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위헌인 건 물론이고 국가가 긴급하게 대응을 못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이번 이제 긴급 그 비상계엄 사태 위헌적이기 때문에 국가 전복을 사실상 뭐 꿈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과 이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다. 왜냐면 사소하게 위반하고까지 하다 보면은 나만 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이거는 전혀 요건에도 맞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국헌 문란의 그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는 방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국회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들이 국회가 이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회의사당을 많이 이제 그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었던 의사당 점령 사태 뭐 이 정도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뭐 그렇게 국헌 문란으로 해서 내란죄로 했는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어떤 폭동 정도 이렇게 수 있겠죠. 여러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것도 이제 헌법이 부여한 어떤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해제가 된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치국가의 근간은 헌법이고 모든 민주주의의 질서는 이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혼란 사태도 헌법에 비추어서 질서 있게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님과 함께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